3, 2, 1.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척척박사 홍박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2019년도 에어컨의 시작. 제가 한 4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이 제 1탄입니다. 저희가 7, 8월달, 6월달부터는 정말 에어컨 때문에 전쟁이었죠. 설치도 좀 느리고 말 그대로 고객분들 화도 많이 내고 에어컨 재고도 없었고, 그래서 올해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제가 미리 정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아는 분들 통해서 그 에어컨을 구매할 때 가장 불편했던 걸 몇 가지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인터넷하고 가격 차이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하셨는데, 인터넷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구매하고 나서 취소율이 그래 높았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추가 요금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비 부분.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다는데 제가 오늘 먼저 첫 번째로 그거 먼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사시면 저희가 매장하고 인터넷하고 그 기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 설치비가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고객분들 가끔 물어보거든요. 왜 매장하고 인터넷하고 30만 원 이상 차이 나느냐. 근데 에어컨을 구매할 시에는 꼭 확인할 게 있습니다. 기본 설치비가 포함이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에어컨을 최저 가격을 클릭하면 꼭 이런 말 있죠. 뭐 다른 마켓이나 뭐뭐 번가나 이런 데 보시면 서울 수도권 지역만, 그 외 지역은 제외, 또는 추가 비용 들어간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에어컨은 TV는 기본 설치하는데 보통 15분이면 한 대 설치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에어컨 투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꼭 확인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매장에서 사시더라도 기본 설치비는 들어가지만 플러스 알파 추가 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추가 요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은 크게 저희가 판매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매립이란 매립 배관을 사용하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배관을 사용하는 집.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실외기가 밖으로 나와 있는 집이 있고, 요즘은 밖으로 안 빼고 안에 놔두는 집이 있습니다. 이게 그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근데 밖에 있는 집인데도 매립배관인 집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체적인 데이터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실외기가 밖에 있다면 일반 배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외기를 밖으로 못 빼고 안에 실외기실이 있다면 매립배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7년 이상이냐 7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매립배관이냐 일반 배관이 나눠지는데, 매립배관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 뚫는 거 이런 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에어컨 배관을 바닥에 다 깔아놨는 거예요. 깔아놨다 보면 좋은 점은 이거죠. 눈에 시각적으로 깔끔하다. 근데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무조건 정해진 위치에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매립배관이 오히려 추가 요금이 좀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매립배관을 깔아놨다 보니까 그 배관 안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먼지 작업을 브로잉 작업이라 해가지고 불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보통 배관 한 개당 5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투인원이면 당연히 두 개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추가로 되는데, 그 이유는 용접 끝부분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기본 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 냉매 가스가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집이 매립배관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2만 원 정도 추가 요금이 들어간다. 거기서 아파트 실외기 위치가 어디냐? 앞쪽에 있는 집도 있을 거고 뒤쪽에 있는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뒤쪽에 있는 집은 추가로 3만 원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기사님마다 틀리고 유통사별로 조금씩 기준가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하시고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일반 배관. 우리 집은 빌라예요. 우리 집은 10년 이상 됐습니다. 우리 집은 주택이에요. 이런 집들이 설치할 때 추가 요금 들어가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층 이상입니다. 3층 이상이면 일단 3층이 포함되는 거예요. 3층 이상일 때 기사님들이 몸을 밖으로 빼가지고 작업하면 솔직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브랜드를 떠나서 위험수당 3만 원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배관이 그 제조사별로 조금씩 틀려요. 근데 저희는 최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통 캐리어 같은 경우에 7m, 6m 정도가 투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배관이 들어갑니다. 7m가 스탠드고 벽걸이가 6m입니다. 이 배관이 실외기까지 거리가
충분히 웬만하면 들어오는데 초과되는 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빌라 3층인데 실외기를 옥상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들어오는 그 현관 쪽 위에 2층인데 거기 놔고 싶다. 이러면 추가 배관이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매더당 한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 집들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앵글 부분입니다. 앵글 부분. 앵글 부분이 있는데 앵글은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가 들어가면 투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는 1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앵글을 사놨고 설치를 해놓고 실기를 넣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아셔야 할 건 뭐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위험수당은 붙는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 말 그대로 그 실외기가 튼튼하게 설치 안 했을 때는 기사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 제일 궁금한 건데 작년에는 에어컨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인버터면 다 1등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에어컨이 1등급이 없습니다. 올해 출시된 모델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18년도 10월 30일자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어컨 기준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어컨 소비 등급은 실제로 작년보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년보다 전기료가 줄거나 동일한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준법이 바뀌어가지고 현재 올해 출시되는 모델, 올해 생산되는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절대 1등급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게 몇 등급? 3등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의 무풍 갤러리도 3등급을 받았고 지금 LG에서도 올해 신모델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료는 작년보다 비싼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싼 게 아니라 10월 30일자부로 기준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3등급, 4등급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인버터라고 해서 이제 1등급은 없어요. 작년 생산 제품 빼고는. 3등급 아니면 4등급이다. 근데 3등급이나 4등급이나 실제로 가정에 쓰실 때는 전기료에서는 그렇게 차이를 못 느낀다. 올해 2019년도 에어컨 브랜드 제가 4개 브랜드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짓고 갈게요. 참고로 2탄, 3탄, 4탄으로 해가지고 각 브랜드별 특징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항상 하는 거 있죠. 마지막에는 토크 배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세는 작년하고 일단 크게 디자인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돼요. 듀얼이냐 칸 시리즈냐. 그리고 칸에서도 하나 아시아 거는 B사나 홈쇼핑에서는 요게 약간 사슴뿔처럼 올라간 디자인이 있어요. 똑같은 모델인데 모델 이름이 위너라고 부르죠. 이렇게만 아시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일반 매장 하이마트나 전자랜드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듀얼 시리즈냐 칸 시리즈냐. 말 그대로 듀얼 시리즈는 쉽게 설명해서 한 개 바디에 두 개의 에어컨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듀얼에서도 아시아 게 옵션이 워낙 많아요. 제일 고급 라인이 럭셔리 라인부터 뭐 제일 저가 라인 빅토리까지 있다. 그리고 칸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칸 1, 2, 3가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좀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일단 칸 시리즈도 3가지가 있다. 요것도 옵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라운 시리즈에서 제일 큰 게 25평까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말 안 했네요. 우리 집에 에어컨이 어떤 게 맞는지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때 공기청정기 비교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이 만약에 34평이다. 그러면 나누기 2 개념으로 가면 돼요. 그럼 17평. 17평짜리 스탠드가 들어가면 그 거실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직원분들은 조금 큰 걸 많이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름에 정말 덥잖아요. 정말 더울 때 한 평이라도 크면 더 빨리 시원해지니까. 근데 저는 또 반대로도 설명합니다. 왜? 집이 34평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계약 면적이 34평이지 전용 면적이 34평은 아니거든요. 아파트 보통 공격률 보면 전용 면적이 보통 많이 되면 한 80, 한 4%, 5%까지 나오더라고요. 많이 되면. 그렇게 계산해보면 실제로 34평 아파트 한 28평, 29평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15평, 16평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한 평이라도 더 큰 걸 해야 고객님이 불만족이 좀 덜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직원분은 좀 더 큰 평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큰 평수로 하면 뭐 조금 더 빨리 시원해진다. 요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LG는 듀얼하고 칸 시리즈 그 다음에 큰 평수는 크라운이란 3가지 라인업으로 크게 간다. 요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으로 왔습니다. 삼성은 일단 올해 신모델이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명칭을 좀 바꿨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보이는 뭐 홈쇼핑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는 거 일명 무풍 슬림이랍니다. 무풍 슬림인데 이 친구는 그냥 가성비 그렇게 설명하기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기능은 조금 뺐지만 말 그대로 금액이 조금 저렴하다. 금액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행사할 때는 190만 원대 후반부터 200만 원대 초반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작년 무풍 시리즈인데 다 올해 이제 생산은 오래되겠죠. 오래된 모델인데 이제 이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무풍 클래식이라고. 왜 그러냐면 올해 최고급 라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밀리면서 무풍 클래식이라 부르는데 여기서도 시리즈가 많아요. 말 그대로 단독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느냐, 뭐 라이팅, 조명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 말 그대로 빅스비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 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제품 하나가 있죠. 보이시죠? 무풍 갤러리. 근데 이 설명은 제가 차후에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일단은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말 그대로 LG에서도 제가 공기청정기 뭐 논현동 샵이나 이런 데 제가 블로그 리뷰를 보면 공기청정기 오브제 시리즈라 해도 나오잖아요. 정말 그 친구처럼 이제는 가전제품을 디자인에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구로 가는 거예요. 일단 디자인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오해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에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빅스비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작네요. 빅스비가 적혔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스비만 적혀있으면 하이 빅스비, 실내 온도 어떻게 돼? 이런 게 다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나온 모델들은 빅스비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삼성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빅스비는 전체적인 총괄 IoT 기능만 있으면 빅스비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음성 기능 인식이 되려면 꼭 가운데 뭐 마이크 기능이 인식한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 에어컨도 제가 다음 탄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캐리어하고 위니어 한번 가볼까요? 가성비 짱 캐리어하고 위니어입니다. 일단 위니어는 뭐 고객분도 잘 알겠지만 딤체입니다. 딤체에서 나온 에어컨이고 둥글레 바람이 가장 인기가 좋죠.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웨이브 디자인 요 두 모델로 가는데 저는 가성비라고는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있어요. 위니어가 어디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게 국내에서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도 위니어라는 에어컨이 국내에서는 겁나게 빨리 나왔어요. 에어컨 자체가. 그래서 최초란 말을 쓰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초란 말은 안 쓸게요. 에어컨 쪽에서는 워낙 선두주자였다. 이게 만도 위니어다. 근데 말 그대로 뭐 가정용보다는 상업용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고객분들이 좀 모르는 분인데 일반적으로는 딤체가 위니어다. 지금은 대유 위니어라고 부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다음에 차후 기능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둥글레하고 웨이브 두 라인업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 모델에서도 옵션에 따라서 프리미엄과 일반 라인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캐리어입니다. 솔직히 저희 집에 캐리어 쓰거든요. 캐리어인데 우리 고객분들 제일 많이 묻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캐리어가 어디 거예요? 에어컨을 세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윌리스 캐리어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회사가 캐리어입니다. 에어컨이 제가 알기로는 한 1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캐리어 이 회사는 110년 된 전통이 있는 회사고 대한민국의 관공서에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70%가 캐리어였거든요. 보통 에어로 18단이 주력인데 올해 에어로 18단이 지금 이제 실버 메탈식으로 나왔는데 디자인이 나왔는데 그게 저희 매장에 아직 전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에어로 18단과 뭐 기본 디자인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리어 가성비는 정말 좋아요. 에어로 18단이 뭐 작년보다 금액이 조금 변동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 재고 남은 거는 현재 한 170만 원대 이 정도면 투인원을 구매할 수 있다. 에어컨 라인업을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조금 말은 많이 했지만 소도 없이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고객분들인데 시청자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항목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는 말 그대로 각 브랜드별 특징 19년도 모델이 얼만큼 좋아졌는가 그거를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어컨 일단 홍 박사 분석 기본 분석편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